안녕하세요. 낭만수학입니다. 입시톡 앤 학습전략. 오늘의 주제는 2021학년도 수능, 즉 예비 고3 학생들의 수능 수학, 가형에 대한 내용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잘못된 내용으로 인한 비판과 댓글은 겸허히 수용하고 수정하겠으며, 반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20학년 수능이 11월 14일 치러지고 멘붕 온 학생들도 있고 좋은 결과를 얻어 행복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수학의 경우 가형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84점 컷이 가능했고, 수학 나형은 88점 컷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저희 채널에 수학 가형과 나형의 풀이 영상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재학생들은 생애 처음 쳐보는 수능이기에 부담감과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허망한 결과를 받아든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라는 것이 좋은 제도다, 그렇지 않다를 논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수능이 존재하는 한 우리 다음 타자인 예비 고3 학생들은 수능을 봐야 하고, 또한 이 시험을 극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학생이 진정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2021학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 학습 전략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비 고3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 가형 과목은 수1, 미적분,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런데 뭔가 없죠? 재수생들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기하와 벡터가 없습니다. 가형, 나형으로 구분지어 치루어지는 수능 시험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인 기하와 벡터가 없는 거죠. 우리 예비 고3 수험생들의 부담 중 하나인 재수생. 일단 조심스럽지만 문이과 구별의 마지막 시험이고, 특히 가형은 부담되는 과목과 전체적인 단원의 내용이 줄어든 시험이라 재수생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단원을 살펴보면 기존의 가형에서 출제가 되지 않던 지수와 로그, 그리고 수열, 수열의 극한, 급수가 들어옴으로써 기하와 벡터가 빠진 자리를 수열과 급수, 확통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예전에도 문이과가 공통으로 시험을 치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위권의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개념에 충실한 공부만 해준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단지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수로그 함수와 수열의 합작 문제가 난이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수열과 연계된 문제들을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반드시 학습을 해놓아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수능 나형에서도 수열 문제 15번과 21번에서 학생들이 오답을 많이 당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러지 못하기에 체감 난이도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치루어진 수능은 확통이 크게 변별력을 가르는 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꾸준히 공부한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확통에서 무난하게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3 수험생들은 하나같이 어렵다고 외쳤던 단원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 그리고 경우의 수와 확률이었습니다. 기하와 벡터가 빠진 자리를 확통이 대신할 수도 있기에 우리 예비 고3 수험생들은 수능 준비에 확률과 통계를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확률과 통계는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준비했다가 대형 사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3월부터 치루어지는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의 문항과 난이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복병이 될 수도 있는 단원입니다. 물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수학의 꽃 미적분의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적분은 현재까지 꾸준히 출제가 되어 왔고 특히 킬러 문항에서 미적분이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난이도가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들만 보아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꾸준히 기출 문제들을 반복하여 풀고 풀이를 계속해서 음미하고 이해한다면 미적분은 나름 풀이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설령 그러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수험생들 30번은 그냥 포기하고 치지 않습니까? 나머지 문제들만 잘 맞춰도 계획했던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대비하고 학습하되 다른 단원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3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미적분의 기본은 수투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월 함수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다항함수와 연계되어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수투와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형 학생들은 수학이 실제로는 3권이 아니라 수투 포함해서 4권이라 생각하고 함께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단원 편제상 6월 평가원 시험까지 미적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9월이 되어서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실제 수능에서 미적분으로 인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적분은 미리미리 기출 문제들을 다루어 주면서 느낌을 소중히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월별 모의고사 범위에 맞추어 공부하다 보면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결국 모든 단원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어버리네요.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단원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한 우리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여러분, 특히 수학 가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최상위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새로 생기는 단원부터 기존의 단원까지 하나하나 씹어 삼키시고 죽도록 공부하십시오. 재수생이 아무리 많이 몰아쳐도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죽지 않을 정도만 공부하십시오. 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3, 4등급 수험생 여러분들, 내신이 적당하다면 고3이 되어서 내신에 올인하지 마시고 수능에 전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신은 유지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올인한다고 현실적으로 한 등급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하와 벡터가 없으니 미적분이 사실상 최강 빌런입니다. 30번과 같은 난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난이도의 미적분과 그리고 다른 단원에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84점에서 88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와 난이도를 집중 공략하여야 합니다. 승부해 볼만 합니다. 92점의 1등급 컷이 갑자기 훅 떨어질까요? 난이도는 올해의 수능과 비슷할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신에 목숨 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3 1학기 내신의 결과로 천지가 개벽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수능에 집중해주세요. 수능 학습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내신으로 1학기를 보내버리면 후반기에 가서 시간의 부족함을 상당히 느끼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수시가 개인당 6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동이 상당히 많고 정시로 후보 몇 위에 있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수능 등급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3, 4등급 학생들의 올바른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신 2021학년도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응원합니다.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